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역대 최다 관중이 몰렸습니다. 최다 인파가 움집했습니다. 한국당 추산으로 약 5만 명, 과거 촛불 집회 계산법으로 하면 한 5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인파가 오늘 광화문에 몰렸습니다. 참고 있던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한국당의 당원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 오늘 광화문에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오늘 오전 북한이 쏜 미사일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자마자 40분 뒤에 미사일이 아니다 발사체라고 말을 바꿨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쏘면 바로 여기 떨어진다. 광화문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200km를 날았다고 합니다. 서울이 불바다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미사일이라면 핵을 탑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목이 쉬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를 찍고 올라왔습니다. 전국 순회 연설을 하고 목이 쉰 상태로 황교안은 북한의 김정은과 한국의 문재인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황교안은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핵없는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한다. 그런 평화가 언제 오느냐.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핵없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이 역시 화제입니다. 자, 국방부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단거리 발사체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날 오전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40여 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습니다. 자,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말합니다. 북한이 200km짜리를 오늘 쐈다. 그것을 국방부는 미사일이 아니다. 다른 거다라고 소리를 한다.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믿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연호, 환호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잘 이행되고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로 간다. 과연 그러냐?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다. 바로 굴종적 대북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황교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과 야 3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다. 이제 우리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데 이제 와서 상의하겠다고 한다. 상의할 사람들이 우리 의원을 때리고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짓밟았다. 버티면 통과되는데 무슨 협상이 되겠나. 민주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260석을 차지하는 일당 독재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원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드러눕고 어깨동무를 하고 폭력 없이 투쟁했다. 그런데 때리고 밟고 깨뜨려서 한국당 많은 분들이 다쳤다. 그래놓고 무장방한 우리 한국당 의원 55명을 고소했다. 적반하장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내 뜻대로 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 도대체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막기 위해 저 같은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두드려 맞으면서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와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말 피 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황교안 대표는 이런 이야기 말고도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5%다. 이렇게 경제를 망친 나라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것이 4번 있는데 IMF 때와 국제 경제 위기 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경제가 호조인데 우리만 이렇게 폭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한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은 세계 경제 때문이다. 아주 따갑게 꾸짖었습니다. 연설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가 봅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해서 해냈습니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연설 실력은 별로였다는 평을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자유롭게 주제를 펼쳐나갔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는 이제 3번째입니다. 패스트트랙 이후에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엄청난 관중들이 운집했습니다. 엄청난 인파의 물결들이 광화문을 뒤덮었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역시 황교안 대표는 법률가 출신답게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날고 대한민국 경제는 끝장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황교안의 목은 쉬었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란지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 보고 국회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추경이 시급하다. 경기 부양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만든 저 추경 예산안은요, 그 다음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마이너스 경제성장 때문에 확 뜯어고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의식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선심 나눠주기 추경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잠시 추경했다고 해서 경제 나아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과거 추경을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많이 썼습니까? 일자리에 50조, 60조 쳐넣었습니다. 국민 혈세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망신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엄청난 호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역대급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해외 경제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남 탓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황교안의 울림은 컸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팀을 싹 바꿔야 됩니다. 운동권 출신, 대학 때도 운동하고 사회 나와서는 시민단체 있고 이런 비전문가들이 얼치기들이 날뛰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부터 하십시오. 무슨 추경 예산안에 한국당이 안 들어와서 경제가 나빠졌다 이런 말 또 남 탓하시려고 그러죠. 정말 문재인 정권은 비겁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사상 최다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울림이 전국으로 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